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실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선거입니다. 충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방송 충청은 지금 오늘의 시선에서 6.3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자를 차례로 만나 충북의 교육 현안 짚어보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대담 시간과 공통 질문을 사전에 안내했음을 밝힙니다. 오늘은 김진균 후보의 교육 비전과 공약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충북교육감 후보 김진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네. 가장 먼저 이 지역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교육감으로 왜 본인이 적임자인지 출마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예, 이제 저는 충북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충북에서 또 태어나서 33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였고, 누구보다도 이제 충북 지역의 역사와 교육 현안을 알기에 지금까지 충북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AI 교육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육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과시용으로도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작금의 충북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후보님께서는 평교사로 출발해서 이 교장, 장학사, 장학관을 거치면서 이 교육 전반을 경험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만의 강점,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교사로서 또 장학사, 장학관으로 교육행정과 세부정책 관련 일을 하였고요. 네. 교장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 교육정책이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전제는 결국 아이들이 성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교육 현장과 교육행정의 풍부한 경험이 이제 저희 장점이거든요. 예. 네. 네, 이렇게 학교의 현장 경험과 또 행정 경험을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다양한 논의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 과열, 교권 보호, AR 디지털 교과서까지 정말 다양한 교육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 충북 교육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 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이 모든 문제를 각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이의 성장은 어느 누구 하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사와 아이, 학부모 이렇게 3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3주체 모두 교육에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진균 후보는 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변화와 실현 교육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학생에게 있어서 실용은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실력을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모님에게도 또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AI 1:1 맞춤 교육과 1:1 튜터 제도로 아이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이들 각자 자신의 재능을 찾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이고 교사는 교사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행정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사에게 이런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이 교사에게 있어서의 실용행정, 실용정책, 실용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더해서 충북의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한 이 대표 공약들도 함께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공약을 제시하셨는지 구체적인 실현 계획과 함께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교육비 제로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형님들이 사교육에 허리가 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맞춤형 그 보조기사 제도 도입, 그리고 1대6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습 지원,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AI 부트캠프 100만 원 펀드를 통해서 미래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AI 부트캠프 참가라든가, 또 대학 입학 시, 또 취업이라든가 창업 준비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AI 펀드 100만 원 펀드를 조성했고요. 세 번째는 학교 시설 개방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우리 이제 학교는 지역사회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학교 시설 개방 거버넌스 구축을 3대 주요 공약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뭐 AI 펀드, AI 활용, 또 온라인 학습 지원 등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 디지털 혁신과 AI 도입이 교실 풍경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후보님께서는 현재 이 충북의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디지털 교육이 교육 현장 변화를 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고 계실까요? 예, 현재 충북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다채움은 학생과 교사의 가입률이 높은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도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네. 일례이긴 하지만 심지어 학생들에게 지급된 태블릿이 게임용으로 이제 이용되고, 또 교육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특허로 내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일단 시행하고 문제를 보완하자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저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올해부터 기초학력 평가를 교육부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니 다채움과 교육부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상당히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은 기기만 보급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기기 보급과 함께 어떤 디지털 윤리라든가 또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현장에서 네.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사업을 실시한다면은 그것이 곧바로 실용 교육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다채움 플랫폼은 어떤 그 전시용으로서 일단 도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 톱다운 방식으로 그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그 사용률이 저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좀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네. 또 더해서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문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갈수록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인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학교 문화 구축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후보님은 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또 어떤 정책을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학생과 선생님 간의 갈등, 또 학부모와 교사 간의 갈등, 좀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다양한 사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사안도 이렇게 커지게 되는, 특히
어떤 학교 폭력이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아이와 아이끼리는 조그마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로 우리 그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가 조금 없다 보니까 그것이 확장돼서 큰 사건으로 벌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아이들의 기본 인성 교육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폴리스 제도를 강화해서 우리 배움터 지킴이 분들한테 어떤 정복 차림이라든가 또 그에 맞는 어떤 조그만한 권한을 주고 또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활동 이러한 1인 1기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뭐 신뢰 회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뢰 회복의 좀 연장선으로 교권 침해가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뭐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학교 폭력 문제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교권도 결국은 이제 학교 폭력이라 교권과 같은 선상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서로 그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신뢰가 형성된다면은 교권도 보호되고 또 학교 폭력도 저는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성 교육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강화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단체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기후 위기 시대죠. 지금 환경교육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이 학교의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또 후보자님만의 차별화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환경기후 대단히 심각하죠. 네.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뭐 저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없고 지금도 교육부에서도 교육시설의 하드웨어적 대전환 이런 주제를 갖고 뭐 학교 옥상과 주차장 같은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탄소 중립의 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환경 위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한테 수업에 이렇게 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다양하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에겐 환경 교육을 또 선생님들에게는 환경 연수를 또 진행한다고 해주셨는데,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예산 같은 부분은 뭐 계획된 게 있으실까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생각을 좀 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된다면은 환경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충북의 또 작은 학교들도 현재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악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작은 학교를 위한 정책들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충북 교육의 균형 확보를 위한 후보님만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소규모 학생들은 이제 적은 인원수로 인해 이제 교육과정에 다른 적절한 수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각 학교는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그 학교만의 이제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정지 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놓은 교육 정책에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 학교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후보님의 내놓으신 그 이야기를 좀 보면 원격 공동교육이라는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도농 간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아이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1대1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아이들이 1대1 디지털 보조기사 제도를 활용해서 챗봇과 대화를 통해서 누적된 학습 자료를 갖고 1대6 학습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학생들을 활용한다거나 대학생 그리고 퇴직교원이라든가 전문 강사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농 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선생님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강의식 수업을 통해서 학습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도시와 농촌 간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좀 관련해서 좀 아이들의 학습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또 아이비 미래교육 도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이비 교육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적용하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또 중고등학교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학생들에게 맞춰서 또 이런 좀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는데, 교육 철학은 후보님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되겠죠. 좀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분들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싶으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은, 교육감의 역할은 단순하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면서 배움을 즐거워하고 또 선생님들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학부 형님들은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교육감의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3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공약들이 현장 중심의 교육 공약이 많고 또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지역과 맞는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은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과 그리고 또 충북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제가 갖고 있는 현장 경험의 다양한 경험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온 정신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이제 충북에 계신 우리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끝 마무리 말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33년 현장교육 전문가 김진균입니다. 교육의 진심인 저 김진균에게 충북교육을 맡겨주신다면은 제가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김진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